안녕하세요, 로운가입니다. 댓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하는 영상입니다. 화면을 일시 정지하시고 질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자,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간헐적 단식과 하루 3끼 식사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 영상을 만들었는데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영상 내용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 영상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사람에 따라서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루하루 활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 하루 3끼 이렇게 딱 정해놓고 먹는 것보다는 몸의 신호에 따라서 먹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배고플 때마다 음식을 먹으면 비만이 되고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음식이 필요해서 배고픔이 느껴질 때 식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몸에서 음식이 필요 없는데 배고픔이 느껴지는 가짜 배고픔이고 이 가짜 배고픔에 따라서 식사를 하면 비만이 되고 건강에 좋지 않죠. 자, 가짜 배고픔이 생기는 이유는 혈당 낙차, 에너지 변화 문제 때문인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정제 음식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었죠.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한 분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 정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가짜 배고픔이 없고 가짜 배고픔이 없으면 내 몸이 배고픔 신호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식사를 해도 비만이나 건강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실제로 일반적인 활동량을 가진 사람의 경우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끼에서 2끼 정도의 식사만 하면 따로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부분 2끼의 식사를 하는데 활동량과 운동량이 많은 날은 3끼를 먹기도 하고 활동량과 운동량이 적은 날은 1끼를 먹기도 합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조절해서 먹는다기보다는 배고플 때마다 먹는데 저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저 영상의 내용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간헐적 단식 또는 금식에는 체지방을 연소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체지방 연소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설명한 것 같다. 간헐적 단식의 다른 장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선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의도적으로 일정 시간 음식을 먹지 않는 짧은 단식 시간을 가진 식사법인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방법으로는 16대8 간헐적 단식이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포함한 16시간은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을 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은 식사를 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실행 방법이 아침을 먹지 않고 오후 1시 점심과 저녁 7, 8시 저녁을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과식이나 너무 적게 먹는 절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죠. 과식이나 절식을 하지 않고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고 그 효과를 얻기 위한 식사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식이나 절식을 하지 않는 거고 16시간의 단식은 그걸 더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작은 그릇 식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을 작은 그릇에 담아 먹는 식사법인데 그릇이 작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담을 수 없고 그래서 과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사법이죠. 자, 작은 그릇 식사법의 목적은 과식을 하지 않는 거고 작은 그릇은 그것이 더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작은 그릇에 어떤 마법이 걸려 있어서 이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과식을 하지 않기 위한 게 목적인 거고 그걸 위해서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간헐적 단식 역시 목적은 과식이나 절식을 하지 않는 거고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16시간의 단식을 하는 거지 16시간의 단식 시간을 지키기만 하면 이 16시간이 어떤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6시간의 단식을 지키지만 8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으면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는 사람도 8시간의 식사 시간에 제한 없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제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칼로리를 제한해서 많이 먹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지만 비정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기억하시고 댓글의 질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댓글에 나온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식사를 하지 않는 시간 동안 장기가 휴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몸이 자기 재생을 한다. 세 번째, 호르몬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온다입니다. 자, 간헐적 단식을 활용해서 과식, 절식을 하지 않으면 저 3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아도 과식과 절식을 하지 않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비정제 음식으로 과식을 막고 배고플 때 식사를 해서 절식을 막으면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비정제 음식으로 섭취하는 식단을 하게 되면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식사량이나 식사 횟수가 줄어들게 돼요. 식사량과 식사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몸이 자기 재생을 한다는 거는 오토파지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토파지에 대해서는 질문 댓글이 있어서 답변 영상을 제작을 했었죠.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영상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자면 오토파지는 음식을 많이 먹는 과식과 음식을 부족하게 먹는 절식에서 모두 억제되며 음식을 적절하게 먹는 상황에서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활용해서 과식 절식을 하지 않는다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돼서 몸이 자기 재생을 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과식과 절식을 하지 않으면 오토파지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호르몬 대사 역시 꼭 16시간의 단식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과식과 절식을 하지 않으면 호르몬 대사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6시간의 단식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간헐적 단식 실험은 참가자에게 식사량, 운동량, 활동량을 정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참가자는 하루 4시간씩 운동을 하고 어떤 참가자는 하루 5000칼로리를 먹고 어떤 참가자는 하루 800칼로리만 먹는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겨도 그게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서 생긴 효과인지 아니면 운동 때문에 생긴 효과인지 아니면 식사량으로 생긴 효과인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다른 조건은 모두 통일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걸 변수 통제라고 합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 통제가 무조건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16시간의 단식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는 그 실험에서 설정한 조건일 때의 얘기예요. 내가 그 실험의 조건보다 식사량이 많고 활동량이 적고 운동을 안 하면 섭취 칼로리는 많은데 소비 칼로리는 적기 때문에 16시간보다 더 길게 단식 시간을 가져야 효과적이고요. 내가 그 실험의 조건보다 식사량이 적고 활동량이 많고 운동을 한다면 섭취 칼로리는 적은데 소비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16시간보다 짧게 단식 시간을 가져야 효과적이에요. 자,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16대 8만 있는 게 아니에요. 5대2 간헐적 단식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5번은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일주일에 2번은 하루 한 끼만 식사를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간헐적 단식이고 같은 효과가 있지만 매일 16시간의 단식을 지키진 않죠. 다시 말하지만 16시간의 마법이 있는 게 아니라 과식과 절식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16시간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과식과 절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식사법이에요. 식사 시간을 제한해서 건강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과식과 절식을 하지 않아서 건강한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과식과 절식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럴싸하죠?